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이송과 기립 작업이 오늘 오전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누리호 진행 상황은 어떤지 현장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혜,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고흥 나로우즈 센터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제부터 이곳에서 누리호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대담 팽재용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송 작업이 오전 7시 20분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 기립은 모두 마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팽 기자가 우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 7시 20분에 예정대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발사동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이제 아주 천천히 무진동 차량에서 누리호가 이동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누리호가 오늘 첫 발을 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동에서 발사동까지의 거리 1.8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인데 저 짧은 거리를 무진동 차량으로 시속 1.5km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1시간 정도 걸려서 발사대로 이동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발사대에서 누워진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올라오는 이 기립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기립 작업 그리고 발사대 고정하는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됐고 현재 오후부터는 이 기립 작업을 한 나로호를 이제 연결하고 전기 작업과 연료 공급 등을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 진행 상황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한 2시쯤 됐는데요. 1시간 반쯤 뒤죠.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이 누리호 기립 이후의 안전 통제 현황에 대한 여기 항공우주연구원 측의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이곳 야외 스튜디오에서 어제부터 연결과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지금 바람이 그래도 조금 더 불긴 하지만은 예. 어제와는 많이 참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절이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는 바람도 워낙 많이 불고 구름이 가득 껴서 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초가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불었고 추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제 발사 준비를 끝내고 오늘 이제 발사가 됐어야 되는데 강풍 때문에 하루 미뤄지게 된 건데요. 누리호 발사를 좀 얼른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는지 이 연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심정 사실 저희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발사를 준비하는 항우연 관계자들, 연구진들 더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루 좀 늦춰졌지만 네. 안전하게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바람이 좀 어제가 세긴 했습니다. 어제 이송 연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 발사체 문제보다는 순수하게 바람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기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송과 또 이제 발사를 위한 기상 조건이 있는데 이 지상풍의 경우에는 평균 풍속이 초속 15m, 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 불면 이 발사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합니다. 항우연 설명에서는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었지만 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바람이 또 셌다고 하고요. 예. 또 발사장에 보시면은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발 한 130m 정도에 있다고 하는데 이 높은 데에 올라가서 또 고층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자칫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네. 또 갑작스러운 돌풍을 만나서 위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자. 하루 정도는 미루는 거는 괜찮다라는 취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가 아무래도 높이 자체가 좀 높지 않습니까? 40m가 넘는 누리호, 거기가 이제 건물 17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바람이 불어서 작업자가 혹시나 미끄러진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좀 미리 좀 막기 위해서 네네. 하루 정도 미룬 거 좀 오늘 그리고 오늘 날씨 보니까 어제랑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하루 정도 미룬 결정은 또 괜찮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항우연은 오늘 예정대로 진행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현재 예정대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엔 날씨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다행입니다. 누리호를 기립하고 나서 바로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네. 누리호의 추진제 등을 공급할 엄빌리컬 타워를 연결해야 하는데 그게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아마 날이 저물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영화 같은 장면을 좀 보면은 발사체가 이제 바로 기립을 하자마자 발사가 되는 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기립했으면 바로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기립 이후에도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과정,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누리호의 탯줄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밀 시험 정도라고만 알려졌는데 네. 그 발사를 위한 굉장히 철두철미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내일 예정대로라면 누리호 2차 발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 상태라면 아마 오후 4시가 좀 유력한 발사 상황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발사 시간 작년과 아마 비슷한 예정 시각입니다. 4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발사 준비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오후에 결정합니다. 보통 날이 저물기 전에, 그러니까 오후 7시가 되기 전 사이가 가장 무난한 시간대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발사 당일의 기상 상황은 물론이고 또 누리호가 또 자칫 우주물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전날까지 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발사 시각을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후에 확정하게 됩니다. 예.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4시로 예정이 되었다가 발사대 하부 시스템과 밸브 점검하는데 추가적인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1시간 미뤄져가지고 5시에 발사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내일 발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정확히 좀 표현을 하면 내일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사까지 변수들 정말 많습니다. 날씨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기계 장비의 이상 하나만으로도 진짜 이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모쪼록 내일 이 시간에 이제 발사 카운트다운이 곧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내일 오후에는 이제 모든 국민이 발사 장면을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변수 얘기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발사 10분 전부터는 이 사람의 손을 모두 떠나서 모든 것이 컴퓨터가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그 들어간다고 카운트다운 합니다. 들어가는 그 시간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게 이제 10초 전부터 될 수 있고 10분도 네. 될 수 있는데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이제 누리호에 들어간 수만 가지 부품 중에 하나가 잘못돼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 9, 8, 7 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지만 예. 뭐 5, 4, 3이 됐을 때도 네.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직전에도 것입니다. 조그만 오류가 생기면 바로 멈출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리호가 진짜 정말 아직까지도 변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취재진들도 그렇고 이곳에 있는 연구진들도 긴장 속에 내일의 발사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누리호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1차 발사를 했었고 이제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2차 발사가 있습니다. 좀 다른 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1차 때와 완전히 다른 점은 이번엔 진짜 위성이 실린다는 겁니다. 예. 거꾸로 말해서 작년에는 가짜 위성이 실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부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성을 싣고 날아가는 건데요. 이 작년 1차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위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위성 모사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쇳덩이를 싣고 간 거였는데요. 이 누리호 개발 목적이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이 발사체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1.5톤만 유지할 수 있는 쇳덩이를 투입한 거였죠. 지난 발사 때는 그러니까 오로지 발사체에만 집중을 한 거군요. 그렇죠. 발사체가 정말 그거를 던질 수 있냐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네. 이번도 마찬가지가 그게 큰 목적이긴 하지만 예. 이번에는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2차 발사인 만큼 네. 그래도 이제 이왕 날리는 거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을 예. 실어서 알려보자 이런 결론을 내신 것 같고요. 이런 취지에서 성능 검증 위성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사체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능 위성 시험도 직접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발사 때보다는 의미가 더 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또 다른 위성들도 더 많이 만들어져서 누리호에 실어 발사하는 이런 고도화 사업이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 그대로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성들인데 이 위성들도 좀 복잡하다고 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성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능 검증 위성이라는 거는 누리호의 예.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진짜 위성을 실리는 거고요. 네. 그 위성 안에 그래도 조금 더 넣어보자라는 취지인데 네. 그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과학 전공자가 아니면 조금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네. 발열 전지, 뭐 SEM 안테나, 또 큐브 위성 4개가 실리는데요. 큐브 위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정육면체 그 큐브를 생각하면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모양을 띤 위성을 얘기하는 아, 초소형 인공위성입니다. 예. 근데 그것들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 2가지 정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은 했지만 직접 우주에 이제 올려보내서 실험한 적은 없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는 위성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이니만큼 의미가 큰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큐버 위성은 대학생들이 만든 것입니다. 대학생들이요? 그러니까 학부생도 있고, 이제 물론 박사, 석사를 밟는 그런 학생도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자신들이 만든 위성을 처음으로 이제 실어본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만나서 취재를 해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만든 기술이 이제 우주로 처음 나가는 거고 그것을 실은 발사체조차도 우리나라 기술로 나간다는 것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남다른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올라가는 위성도 있지만 또 일부 대학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황도 있는데 어떤 점에서 기대감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과거에도 위성을 이제 만들었어도 보통 우리나라 발사체가 아니라 외국 로켓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나 상황, 미국 그런, 같은 경우죠.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발사하는 시간대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의 기술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마음대로 저희가 못하겠죠. 갑과 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사하는 여건이 뭐 다 맞추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아쉬운 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들의 바람도 다 담아서 누리호가 이번에 목표 궤도까지 위성을 싣고 가는 일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발사라면 약 30분 정도가 지나서 위성이 궤도에 안착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쪼록 좋은 소식을 들리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여서 이 한국형 발사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차 발사에서 실패한 원인도 또 데이터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서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론상으로는 실패할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는 이제 자부심이 있고요. 또 이곳에 계신 항우연 관계자분들도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뉴스를 통해서 누리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였습니다.